안녕하세요, 조선바텐더입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위스키들이 계속 좀 수입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요커 느낌을 좀 내려면 버번 위스키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버번 위스키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버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거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뒤에는 제가 레벨별로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버번에 대해서 알려면 키워드 3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미국, 그리고 옥수수, 마지막으로 새 오크통, 이렇게 3가지 키워드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번 위스키는 미국 전 지역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는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호밀이나 보리가 들어가는데 호밀 대신 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크통은 무조건 미국산 참나무로 속을 태워서 숙성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숙성 기간이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분만 오크통에 위스키를 넣어놔도 버번 위스키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은 2년 이상 숙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키를 드시다 보면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원액의 알코올 도수는 80도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오크통에 들어가는 알코올 도수는 62.5도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2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병입되는 제품은 40도가 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에서 4년 미만의 숙성 제품들은 숙성기간을 라벨에 표시하고 4년 넘어가는 거는 굳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8년 이상 숙성한 애들은 자랑해야 되니까 표시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버번 위스키 친구 테네시 위스키가 있어요. 이 테네시 위스키는 버번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2가지 정도가 다른데, 첫 번째, 테네시 주에서 만들어야 돼요. 차콜 멜로잉 혹은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해서 숯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원액을 숯에 한번 거른 다음에 오크통 숙성에 들어가는 이런 독특한 과정을 하는 게 테네시 위스키고, 대표적으로 잭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 위스키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달라져요. 메인 재료가 옥수수가 아니라 호밀이 51% 이상 들어갔을 때 우리가 라이 위스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또 미국 위스키들을 세분화하면 휘트 위스키, 콘 위스키, 그냥 아메리칸 위스키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버번 위스키만 알아도 충분하고 조금 더 알고 싶다, 테네시 위스키, 라이 위스키까지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번 위스키 혹은 미국 위스키를 드시다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라벨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시빌입니다. 매시빌은 곡물 배합 비율이에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옥수수가 몇 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호밀이 몇 프로, 보리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 이런 레시피를 매시빌이라고 합니다. 이 매시빌을 공개하는 증류소도 있고 비공개하는 증류소도 있는데, 우리가 자주 마시는 메이커스 마크의 경우에는 옥수수가 70%, 밀이 16%, 보리가 14%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프루프인데, 알코올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 알코올 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약이나 혹은 알코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는 그 기준을 100프루프로 기준을 정하고, 미국은 이 프루프 단위 반으로 나누면 알코올 도수가 나오고, 영국은 100프루프가 57.15도예요. 이건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프루프 단위는 보통 미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반띵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주 마시는 또 와일드 터키 101 있잖아요. 이 101이 프루프 단위인데, 그래서 와일드 터키 101은 50.5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볼 수 있는 거 싱글 배럴이에요. 러셀 싱글 배럴 이런 거 있잖아요. 오크통을 딱 하나만 썼다라는 거고, 이 배럴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오크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200리터짜리 오크통을 우리가 배럴이라고 부르고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보통 싱글 캐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물은 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크통끼리는 섞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 배럴 프루프입니다. 이 배럴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끝난 위스키 원액에 물을 안 탄 거, 스코틀랜드에서는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럴 프루프라고 써있다, 오크통 숙성이 끝난 원액에 물을 안 탄 위스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풀프루프라는 단어도 가끔 써있는데, 이 풀프루프라는 뜻은 버번이 오크통 숙성에 들어갈 때
미국의 그 알코올 도수를 딱 맞춰가지고 병입까지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국은 고온 건조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보다 물이 먼저 증발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위스키가 숙성이 되게 되면 숙성이 될수록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라간 도수를 다시 물을 넣어서 낮춰줍니다. 이게 풀프루프예요. 예를 들어서 62.5도로 오크통 숙성을 시작을 했으면 숙성이 끝난 다음에 약간 올라간 알코올 도수를 물을 타가지고 다시 62.5도로 낮춰서 병입을 해서 판매가 됩니다. 이게 풀프루프예요. 그 다음에 뭐 믹터스 사워매시처럼 이 사워매시라는 용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사워매시는 증류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잔여물들, 그 잔여물들은 산성을 띠는데 요거를 당화 과정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산도를 맞춥니다. 당화가 잘 일어나려면 산도가 중성이 아니라 조금 산성을 띄어야 잘 되기 때문에 산성의 물질을 당화 과정에 추가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워매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키 즐기실 때 이 정도 용어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미없는 뭐 이론적인 거는 끝내고, 그러면 무슨 위스키를 마셔야 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되게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레벨 0부터 3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와 가격 그리고 입수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 바결에 있거나 혹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먹어봤던 거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정보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자, 레벨 0단계입니다. 이제 위스키를 시작하시는 분들 위한 위스키 추천이고, 바로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101. 근데 요즘에 와일드 터키 그냥 101보다는 와일드 터키 101 8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일드 터키 101 8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국룰처럼 추천하는 위스키 3종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추천을 드리는데, 다 유명하고 가격도 만만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셋 중에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와일드 터키 101 8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50.5도의 충분한 알코올 도수랑 이게 버번이지 라고 하는 맛과 향 그리고 타격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셋 중에는 와일드 터키 101 8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칵테일 기주로는 사실 좀 버팔로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뭐 무난무난하게 하이볼로도 만들어 먹고 편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이커스 마크 추천을 드리고요. 참된 버번의 맛으로 이제 입문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와일드 터키 101 8년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입문이 끝났어요. 이제 레벨 1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메이커스 마크 46, 그리고 우포리 버번,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이죠. 그 다음에 포로지스 싱글 배럴을 추천을 드릴게요. 레벨 1에서는 조금 더 화사한 그리고 마시기 좀 편한 애들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메이커스 마크 46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이커스 마크를 추가 숙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오크통 안에다가 불에 태운 프렌치 오크를 10개를 넣어요. 한떼기 10개를 넣어가지고 추가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저장고 안에다가 추가 숙성을 해서 만들어진 게 메이커스 마크 46이에요. 이 46은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46번째 테스트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레시피라서 46이 써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47도예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우포리를 추천을 했냐, 사실 우포리는 코스트코 가면 정말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고 맛도 화사하고 위스키계 꼬냑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맛있는 위스키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코스트코 가면 1리터짜리를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어서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로지스 싱글 배럴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병만 봐도 예쁘고 향긋해 보이잖아요. 그 알코올 도수가 무려 50도인데 그럼에도 되게 화사하고 복합적인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서 레벨 1에서 마시기 좋은 위스키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레벨 2 추천을 드릴게요. 레벨 2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그리고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오크, 세 번째로는 러셀 싱글 배럴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레벨 2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레어 브리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도수예요. 도수 58.4도라는 아름다운 도수. 이 도수는 물을 안 탄 겁니다. 배럴 프루프고요. 6년, 8년, 12년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를 대표하는 위스키를 뽑는다 라고 하면 저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를 추천을 할 것 같고요. 많은 버번을 즐기는 매니아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가성비 그리고 맛, 거기에 타격감까지 와 이거 버번이야 라고 친구들한테도 추천할 때는 레어 브리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오크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좀 낮아요. 43.2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천하는 이유, 새우크통에서 무려 2번이나 숙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오크예요. 낮은 도수임에도 버번이 가지고 있는 맛과 풍미를 다채롭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디감도 느껴지는 그런 위스키라서 제가 슬며시 추천을 했고요. 세 번째, 러셀 싱글
싱글배럴, 사실 이름만 들어도 침 흘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워낙 유명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위스키라서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55도의 알코올 도수에 맛과 향도 이게 버번이에요 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이랑 또 먹었을 때 기깔나게 맛있으니까 베넨제리스 편의점에서 1+1 할인하면 꼭 사가지고 러셀 싱배랑 한번 드셔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레벨 3. 와, 이제 나는 좀 버번 충분히 즐겼고 좀 고급 프리미엄 버번의 맛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노아스밀, 우리의 참기름 노아스밀이랑 부커스, 입수 난이도가 좀 있지만 부커스, 마지막으로 블랑톤, 이렇게 3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드린 노아스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만원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은데 20만원 전후로 국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저라면 한 10만원 중후반대 정도면 집에 꼭 한 병씩은 둘 것 같아요. 근데 20만원 넘어간다?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노아스밀 알코올 도수는 57.15도입니다. 알코올 도수 매우 충분해요. 고소하고 다채로운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미엄 버번에서는 거의 원탑이지 않을까. 가격과 맛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노아스밀 한 병 정도는 구매하셔가지고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린 부커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입수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도매처에 없어가지고 매번 주문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일리샷 들어가면 또 판매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판매 가격이 거의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추천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프리미엄 버번의 참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부커스 한 병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일본에는 그래도 조금 리커샵 같은 데 가면 보이거든요.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실 때 만약에 이 부커스가 보인다 그러면은 한 병 정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가시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린 블랑톤. 이 블랑톤은 사실 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도 구하기 힘든데 싱글 배럴의 거의 시초라고 많이 불리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병 모양도 되게 동글동글 수류탄처럼 예쁘게 생겼지만 뚜껑 모양, 뚜껑의 말 모양이 다 다릅니다. 총 8가지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블랑톤에 이니셜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남대문 시장이나 데일리샷으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남대문 갈 때 한 병 있으면 사오려고요. 돈은 없지만 건강은 하기 때문에 한번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한 병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레벨 0단계부터 레벨 3단계까지 버번 위스키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혹시나 신상 혹은 좀 새로운 거 드셔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려고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레드우드 엠파이어라고 하는 버번인데 제가 이거 이름 안 지는 별로 안 됐거든요. 알코올 도수는 45도고요. 도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4년부터 12년까지 숙성된 원액이 섞여 있어서 좀 고숙성 원액들이 섞여 있습니다. 좀 더 다채롭고 복합적인 향과 맛이 나는데 되게 달큰해요. 이거 드신 분들은 다 만족했어요. 이거 깐지 별로 안 됐거든요. 벌써 요만큼이나 팔렸고, 이거는 어느 단계 추천드리냐? 0에서 1단계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버번 위스키입니다. 라이도 있어요. 라이도 있고 버번과 라이를 섞어 놓은 블렌딩도 있습니다. 이 위스키는 환경 보호를 열심히 하셨던 존 무어라는 분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위스키예요. 그래서 이거 한 병 팔릴 때마다 나무 한 그루씩 씹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한 병을 사 먹었다? 그러면 맛있는 위스키도 먹고 환경 보호에 참여도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일석이조니까 럭키비키. 자, 이렇게 오늘은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제 취향을 담았고,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입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레벨별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나 좀 더 맛있는 애들을 알고 계신다? 그럼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셔야 저희 구독자분들도 찾아서 또 구매해서 드셔보시니까. 요즘에 구독자가 정책이더라고요. 안 올라요. 조댓구알 좀 해주시고요. 친구분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연남동에서 그 양주 파는 술집의 사장님이 유튜브 하니까 한 번씩 영상 봐달라고 소문 좀 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